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들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작을 채우고 있습니다. 5가지 키워드 뽑았는데요. 첫 번째, 많이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록적인 폭우,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서 이 재료의 활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위원님 정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오실 때도 저희 밖에서 얘기했는데도 엄청 고전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이 관점으로 질문을 우선 이렇게 드릴게요. 위원님, 오늘 오전에 떴던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재건,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 일단 윗꼬리가 좀 달린 상태긴 한데 이 종목군들 내일 오전까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까요? 재료의 무게에 따른 관련주의 반응 지금 오후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폭우 관련된 네. 피해가 서울 지역에 집중해 있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는 폭우 피해, 홍수 피해가 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농기구 관련이라든지 이제 농업, 비료 이쪽 관련된 흐름까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거의 폐기물 관련 쪽으로 조금 많이 쏠려져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폐기물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이 그 섹터들이 요 근래에 스물스물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갭상승 및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다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성장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서울 지역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재건 관련된 이슈를 좀 담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조금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지금 비가 조금 그치긴 했어요. 그치긴 했는데 이제 그 밤 사이에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비의 양이 늘어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에서 이제 그 댐에 대한 방류를 어느 정도 또 늘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편차가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섹터에서는 폐기물 관련된 섹터를 제외하고는 배틀을 굉장히 짧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폐기물 관련주를 고점에서 잡으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정도 자리 아니면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 전략이 유효한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하나 눈길을 좀 돌려야 되는 것은 제습 관련된 부분이 지금 지속적인 폭우 연소국으로 인해서 제습기 관련된 종목들, 에어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배수 펌프라든가 뭐 지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하수도까지 좀 매기가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도 단기적인 대응은 유효한 자리일까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폐기물을 제외하고 나서는 조금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테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성장성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 단기적인 타이밍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기물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것을 권유를 드린 것이고, 나머지 뭐 배수 펌프라든지 이런 뭐 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도 재건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선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보주들이 장 초반에는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상승 전환이 된 종목들이 있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도 많지만 그래도 낙폭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지금도 낙폭이 좀 큰 편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메워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단적으로 지금 네. 손보사들에 대한 피해, 한마디로 자동차 보험 회사들에 대한 피해 여부는 크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천재지변으로 나타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그렇군요. 사람들은 네.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보험사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것을 감안한다면 매력적인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생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변액보험에 대한 수익률 개선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손보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 5대 손보사는 손해율을 70%로 개선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오늘 오르든 오르지 않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높아진 그런 자리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매력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이 특약을 가입해야만 되는데 이 특약률이 높지는 않은 편인가 봐요, 위원님. 지금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걸 보면요. 그게 한 10년 전에 강남역에 또 한 번에 10년 전에 또 한 번 침수가 크게 났던 적이 맞아요. 있어요. 기억이 네. 나요. 네네. 네, 그때의 이후로 한 2, 3년 정도 반짝이 올라가다가 네. 이후에 계속 이제 조금 유지가 되지 않고 그 부분이 좀 떨어졌군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네. 상황이죠. 한 10여 년 만에 굉장히 강남 지역에 서울 지역에 큰 폭우가 내리면서 다시 한번 좀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데 그 가입률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과 얼굴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보험주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그리고 폐기물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포인트 잡을지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정리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적 키워드 갖고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봉에 서 있는 종목은 CJ 제일제당이고요. 여러 번 위원님과 이쪽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슈를 보면은 곡물 가격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가격 인상은 단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본다는 관점에서 하반기 분위기 괜찮을까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분석을 냉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하반기 최고의 섹터는 음식료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단언을 좀 드릴 수 있을 정도이지 않을까. 단원. 네. 오. 왜냐면은 이제 판가 인상, 제가 2분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곡물 가격이 막 상승했을 때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뭐 CJ 제일제당 아니면 뭐 샘표 뭐 이런 사조 대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하반기를 주목하시고 3분기 초반이나 2분기 그 끝부분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여부로 인해서 슈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판가 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번에 CJ 제일제당에 대한 실적 개선은 향후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성장 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 트리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짧게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음식료 섹터 내에서 이미 간 종목도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생긴 종목도 있을 건데 어느 쪽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순환매 관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가던 종목에 추가적으로 탄력이 붙을 걸 감안해야 될까요? 지금 대장이 CJ 제일제당이 대장에 대한 모습을 피력을 시켰고요. 이후에 지금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대장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점은 이게 실적적인 베이스예요. CJ 제일제당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하반기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면서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라든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저가 종목에 대한 것은 조금 권유해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종목들, 조금 심심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여러 군데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조차 하반기 실적에 대한 것을 판가 인상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까지 홀딩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접근을 할 만한 시기 탄석이 남아있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의 주인공이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뭐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흔들리지만 또 셀트리온을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방향성은 어느 종목을 봐야지 좀 가늠이 될까요? 포인트를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코로나 관련주냐 아니면 이제 본업에 충실한 그런 기업이냐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본업 연구 아니면 임상에 대한 것을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셀트리온들을 셀트리온 3사를 굉장히들 이제 선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90만 원 트라이가 진행이 된 이후에 100만 원에 대한 재탈환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동사에서 이제 그 추가적인 물량 확보, 추가적인 이제 그 발주 확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에 대한 생산 2공장에 대한 가동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동사에 대한 성장성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이제 임상 발표라든지 9월 달에 있는 이제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종목들은 추가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코로나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바이오 홀딩이나 조금 비중을 실기 위해서는 이제 학회나 본업, 임상 이런 거에 충실한 기업들에 조금 베팅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코로나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짧게 보시고 비중을 조금 많이 축소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상 학회 모멘텀이 부각된 그 시점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 타이밍을 매도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임상에 대한 그 어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특히 이제 9월 달에 있는 학회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표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들이 대기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주목을 하셔서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대할 만한 수익은 볼 수 있지만 비중을 아주 많이 실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회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군에 대한 리스트업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꿀팁도 함께 주셨네요.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장 초반에 좀 컸었죠. 여전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6만 원 선 지켜내고 있지만 장중에 흔들림 나왔고요. 어제부터 반도체주 수요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일단 6월에 수요가 감소했다? 성수기에 이런 적은 낯선 흐름이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엔비디아발 수요 위축.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악재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작의 부담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을 지키는 지가 분기점이 될까요? 악재의 무게 지금은 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가 나왔던 엔비디아 관련된 것과 실적 성수기 시즌 대비해서 실적이 좋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지금 칩4 관련된 것과 중국과에 대한 약간 불편한 감정들 이걸로 인해서 수급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꼬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칩4 동맹에 대한 것과 이제 중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반도체 이제 장비라든지 이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50%가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사드 사태가 발발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칩4 동맹을 위한 대화가 시작됐다는 뉴스도 함께 나와서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데 네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사실 그것을 핑계로 기관들이 추가적인 현금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외인에 대한 수급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매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대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조금 눌림을 좀 주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속속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포착하셔서 지금보다는 조금 다음에 대한 흐름을 기대하시고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섹터로 반도체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볼게요. 다음은 저희 어떤 쪽에 주목을 할까요? 이 안에서 돌고 돈다.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의 순환매. 어디 안에서 도는 걸로 저희가 봤을까요?
콘텐츠 게임 엔터. 어제는 콘텐츠가 단연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엔터 쪽의 시세가 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그럼 이 안에서의 순환매를 대응을 해야 될까요? 좀 활용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괜찮은 접근법일까요? 저번 주에는 게임주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영화,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었고 오늘은 엔터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새 섹터에 대한 흐름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이든 엔터든 컨텐츠든 성장성은 마련되어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엔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JYP라든지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제 성장 동력, 신생 그룹에 대한 성장 동력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최대 사업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요 근래 컨텐츠 업체 그리고 이틀 뒤에 개봉을 할 히트? 맞아요. 네, 히트 헌트 맞죠? 아닌가요? 헌트. 네, 죄송합니다. 헌트. 헌트 관련된 그건 옛날 영화. 헌트 관련된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리오프닝이랑 겹쳐져서 조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전히 OTT, 웹툰, 뭐 드라마 등등 지속적으로 그 매기가 조금 쏠리고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순환매적으로 배트 짧게 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를 쭉 살펴봤고 이제 원픽을 고를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 ASR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타고 쭉 올라온 종목.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의 추이가 정말 궁금했는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지난 6월 21일 제시해 주신 종목. 지금 80%가 넘는 수익률, 그러니까 어제 신고가를 뚫어낸 종목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이유는 조정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트렌드를 잡고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일단 엄지척 한 번을 드리고 자, 이 종목 어떡할까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도 될까요?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다면, 비중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중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축소를 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동사에 대한 흐름은 사실 중국발 악재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태양광 3사 중에서 OCI,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중에서 가장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일부분 수익을 확정을 시키시고요. 다시 한번 눌림을 받았을 때 재매수 타이밍 갖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위원님께서 시장의 흐름을 좀 빠르게 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원픽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원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전략 저희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오늘 원픽은 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임상을 좀 준비 중에 있는 그리고 갖고 있는 마일스톤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잘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종목명 레고캠바이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동사에 대해서 9월 달에 1A상에 대한 것을 좀 발표를 갖고 있을 것이고요. 동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익수다에 대한 또 진입 여부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마일스톤에 대한 전달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고 지금 현재 가격 5만 원 대비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만 원 잡고 대응하고요.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잡고 대응하는데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사실 9월 달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한 번의 비중도 싫지 말고 단기적으로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도 동시에 추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레고캠 바이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랭킹5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